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라믹 주식입니다. 오늘은 fuboTV에 대한 업데이트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fuboTV는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스포츠 이벤트, 뉴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스마트 TV, 컴퓨터, 태블릿 등을 이용해서 fuboTV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fuboTV는 지금 저점 대비 133.78% 올랐다가 이제 다시 전고점 대비 약 24.45%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요. 저는 fuboTV가 여전히 매출의 성장률 및 다가오는 호재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는 기술적인 분석면에서 fuboTV를 바라본다면 지금 fuboTV는 인버스 헤드 앤 숄더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bearish 차트형에서 다시 bullish 차트형으로 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버스 헤드 앤 숄더형을 그리는 차트의 모습에서 거래량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fuboTV가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순간이 2021년 5월 10일입니다. 이때 거래량을 잘 보시면은 3,200만 정도라는 것을 볼 수 있죠. 32166366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 거래량을 체크해본 말이죠. 보시면은 5,700, 2,100, 2,000, 1,300, 1,300, 1,200, 800, 700, 1,100, 1,100, 2,500, 2,000, 1,600, 900, 2,400 하면서 쭉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2021년 6월 25일에는 3,300만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 단위가 기본적으로 1,500만 이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fuboTV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2021년 6월 28일에는 900만, 800만, 700만, 600만, 800만, 600만, 700만, 1000, 500만, 300, 500, 600 이렇게 쭉 유지를 해줍니다. 더 이상 1000만 단위의 거래량을 찾아볼 수 없으며 점점 거래량이 평균 한 600만 정도에서 900만 정도의 범위에서 잡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fuboTV의 주식을 홀딩하고 있으며 최근 fuboTV의 하락은 평소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기인된 하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과거 fuboTV가 이렇게 폭락했을 때 거래량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보시면은 2021년 2월 5일부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거래량이 이렇게 1000만대였고요. 그 다음에는 1300, 1300, 1300 거의 이렇게 1000만 이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900, 800도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2800, 3000, 1100 어쨌든 1000 이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크게 하락하면은 이렇게 3100만 이상 그 다음에 뭐 1800, 1500, 1900 거의 대부분 이렇게 1000만에서 한 2000만원 사이 정도의 그런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프트 숄더 때의 거래량과는 달리 라이트 숄더 때의 거래량은 많이 적은 편이며 최근 헤드를 기점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fuboTV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보면은 fuboTV의 주가는 다시 회복해서 여기 넥라인 부분을 뚫고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재료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요. 먼저 재료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 fuboTV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지금 fuboTV가 과연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uboTV는 먼저 2021년 7월 25일 3.75빌리언 달러의 시총을 갖고 있고요. 2021년 기준으로 144%의 이런 매출액 성장률과 함께 0.531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PS 멀티플을 산정한다면 7.06이 나오네요.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동종업계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는 18%에서 23% 정도의 매출 성장률로 약 7.7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으며 스포츠 베팅의 리더인 드래프트킹스의 경우는 91%의 매출 성장률과 함께 16.9이라는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fuboTV와 넷플릭스 그리고 드래프트킹스가 1대1이라는 완전히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통적인 부분은 존재를 하고요. 매출액 성장률이 fuboTV가 가장 높은 이 상태에서 fuboTV의 멀티플이 가장 적은 것은 fuboTV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확실히 저평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2021년이 아닌 미래 2022년 그리고 2023년의 매출액 성장률은 어떨까요? fuboTV의 2022년 매출액 성장률은 64% 그리고 2023년에는 65%에 육박합니다. 전혀 적은 매출액 성장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스포츠 베팅을 통해 얻는 수익률을 제외한 그런 매출액입니다. 만약에 스포츠 베팅의 수익률까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fuboTV는 2022년에는 1.03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게 되면서 2021년 대비 94% 정도의 매출 성공률을 얻게 되고요. 2023년에는 2012년 대비해서 65% 정도의 매출 성공률을 거두게 됩니다. 이럴 때 멀티플은 2012년에는 3.64 그리고 2013년에는 2.21로 말도 안되게 작은 멀티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과연 fuboTV의 3.75빌리언 달러라는 시총이 2012년 그리고 2013년까지 지금 위치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이러한 멀티플을 유지해줄까요? 저는 적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스포츠 베팅에 위치하고 있는 동종업계의 멀티플을 참고한다면 저렇게 낮은 멀티플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fuboTV의 주주시라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fuboTV의 실적이 발표될 때 fuboTV의 매출액 실적이 2021년 합산해서 0.531빌리언 달러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fuboTV의 실적이 예상치 이상이 된다가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매출액 가이던스가 상향 조절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서 시총 또한 오르도록 하겠죠. 그때 멀티플을 체크하면서 꾸준히 실적과 함께 fuboTV의 동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적이 예상치 이상인데 가이던스도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적 노이즈로 인해서 빠진다면 오히려 fuboTV를 낮은 가격에 담을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나가신다면 충동 매매가 아닌 자신의 철학과 함께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fuboTV의 밸류에이션을 알아보았으니 fuboTV가 미래에 이러한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셀 인덱스는 매년 6월달에 reconstitution이라고 해서 어떤 종목이 러셀로부터 방출이 될지 아니면 추가가 될지라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fubo는 러셀 2000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러셀 2000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수익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A&E, 히스토리 채널, 그리고 라이프타임이라는 채널들이 fuboTV로부터 방출된다는 소식 또한 한몫을 했는데요. fuboTV의 구독자가 하루하루 올라가는 상황에서 채널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fuboTV의 미래전망에 해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fuboTV의 빅픽처를 본다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2011년 1분기 fuboTV가 시청된 시간은 2억 2,800만 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난해 2020년 1분기 대비해서 약 113%나 상승한 실적이죠. fuboTV의 경영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채널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말고를 따지는데 A&E의 경우는 몇몇의 유명한 쇼가 있긴 하지만 투자 대비해서 그렇게 아웃컴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fuboTV가 밝힌 입장을 한번 보시면요. fuboTV는 스포츠, 뉴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프리미엄 레벨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게 그리고 최대한 밸런스를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더 재미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fuboTV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 라인업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2021년 6월 30일로 A&E 네트워크가 fuboTV를 떠나게 된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As such, as of June 30th, 2021, A&E networks have left fuboTV라고 적혀있죠. 주가 또한 이렇게 6월 30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fuboTV가 채널을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fuboTV race ahead of the Disney networks joining 11 WarnerMedia Networks leaving service라고 적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때 터널 스포츠를 채널 라인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디즈니와 그 다음에 ESPN을 라인업에 조이닝 시켰으니까요. 그리고 루머에 의하면은 fuboTV는 A&E 채널을 라인업에서 제외시킨 대신에 터널 스포츠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워너미디어와 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동안에 fuboTV는 멀티 스포츠 네트워크 그리고 AT&T 스포츠 네트워크를 라인업에 추가하는 등 구독자를 유치하는 작업을 쉴 새 없이 진행한 중입니다. 이것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구글TV에서 fuboTV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로써 구글TV에서 fuboTV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fuboTV의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과 구독자를 더 높일 수 있어서 좋은 소재거리입니다. 게다가 LG전자와 파트너십 또한 맺었는데 이로 인해서 LG 스마트 TV에는 fuboTV가 추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fuboTV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리-투-플레이 게이밍이라는 것을 이번 여름에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했는데요. fuboTV의 구독자이든 구독자가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프리-투-플레이 게이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이벤트 게임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fuboTV는 2021년 4분기에 스포츠북을 런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fuboTV CEO인 데이빗 겐들러 씨가 의견을 보탰는데요. 여기 이 문구를 보시면요. 우리는 벌써 프리투플레이 게임스를 런칭했고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가 모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CEO 겐들러 씨는 fuboTV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예를 들어서 fuboTV의 고객이 특정한 선수가 농구 게임에서 자유투를 던질 때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베팅을 평소부터 즐긴다고 했다면은 fuboTV는 그 고객에게 알림을 줘서 지금 농구 게임 자유투를 하려고 하는데 채널을 돌려서 스포츠 베팅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fuboTV는 큰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fuboTV에게 있어서 호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관중으로 도쿄올림픽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TV를 통해서 올림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fuboTV에서 도쿄올림픽 방영을 해주는 만큼 fuboTV를 구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아까 잠깐 LG전자와 fuboTV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LG의 스마트TV에 fuboTV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로쿠로 예를 든다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로쿠가 폭발적으로 구독자 성장률을 보여준 이유는 TV 브랜드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가 큽니다. 로쿠는 이제 60조 회사가 되었고 지난해 대비 400%나 성장을 했죠. 이처럼 LG전자와 fuboTV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2018년부터 2021년 모델의 LG OLED TV 라인업에 fuboTV 앱이 설치가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구독자들이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fuboTV의 하이라이트인 스포츠 베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fuboTV는 2021년 4분기에 스포츠북을 런칭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구독자들을 유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베팅의 시장은 2024년쯤에는 155조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fuboTV는 스포츠 베팅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취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NBA에서는 레브론 제임스가 자유투를 하게 될 때, 그리고 축구에서는 어떤 팀이 첫 골을 터뜨릴지, 어떤 팀이 페널티 게임에서 이길 것인지 등에 대해서 베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fuboTV는 인디아나, 뉴저지, 그리고 아이오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최근 2021년 7월 16일 난 기사에 따르면은 펜실베니아에서 또한 사업 승인을 받게 되어 모바일 푸보 스포츠북을 런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되면서 fuboTV의 스포츠 베팅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개의 주가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시켰고요. 9개의 주에서는 이번 가을까지 스포츠 베팅 합법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7개의 다른 주들 또한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스포츠 베팅의 서비스가 실제로 fuboTV의 매출액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수학적으로 산출을 해보면요. fuboTV의 CEO 데이빗 겐들러 씨가 스포츠 베팅을 통해서 fuboTV는 매월 한 명의 고객당 $10, $15 또는 $20 정도는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fuboTV는 84만 명에서 이렇게 9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포츠 베팅이 월 한 명당 $10에서 $20 정도의 추가 매출액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으니까 90만 명 곱하기 $10를 하면요. $9밀리언 per month가 되고 90만 명 곱하기 $20 했을 경우에는 $18밀리언 per month까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으로 환산하면 당연히 $108밀리언 정도에서 $216밀리언 per year라는 그런 추가 매출액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스포츠 베팅의 연 매출액이 $108밀리언에서 $216밀리언까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의 중간값인 $162밀리언를 잡으면요. 지금까지 2022년의 매출액 전망은 $870밀리언였습니다. 근데 여기 스포츠 베팅에서 나오는 이 매출액 162밀리언 더하면요. 2022년 예상 매출액은 1.03빌리언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스포츠 베팅을 감안한 2022년에 예상 매출액은 0.869빌리언에서 1.03빌리언가 되고요. 2023년의 예상 매출액은 1.43빌리언에서 1.7빌리언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fuboTV에 대한 전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다른 기업의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